두 번째 주제는 직장의 어려움을 좀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분의 아이디는 무XX님이십니다. 이 방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유튜브 보고 DM 드려요. 자존감? 고민도 받나요? 자존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회사 이직 후 세 번째 회사입니다. 회사를 또 이직했고 세 번째 회사를 다니고 계시대요. 이제 그만두면 답도 없고 나이가 찼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 노력이 이젠 버겁고 지친다 할까요? 일을 할 줄 모른다. 너 때문에 힘들다. 바쁘면 너 때문이다. 짜증난다. 정신 차려라. 잘하려고 하냐? 의지는 있냐? 어제도 상사에게 까이고 기죽어서 정말 출근하기 싫었어요. 누구나 다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이 안에서 항상 이런 인물들 있잖아요. 매일이 이래요. 일하다가 와서 제 귀에 대고 넌 안 힘들어? 난 너 때문에 힘들어. 자존감이 너 때문에 내려가고 또 이직하면 직장 이제 네 번째인데 자존감 답답함 풀고 싶어서 어디로 가고 싶은데 복싱장 등등 학원 등은 10시 이후로는 하는 곳이 없네요. 10시에 끝나요. 우울증, 외로움, 자괴감, 답답함 맨날 속이 뒤틀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뭐 상황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직장을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30대가 좀 넘으신 것 같은데 3번 이상 옮겼고 이제 이 직장은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직장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갈굼을 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내 귀에 대고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타겟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상사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함도 올라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존재합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나란 사람, 그리고 내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건 내 타인, 그리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본인이 3번의 회사를 옮긴 것도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상담하는 짬밥이 있잖아요. 아마 인간관계적인 부분들이 어려워서 아마 퇴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직장 상사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나는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조금 옆으로 치워놓고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나는 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내 자존감과 나란 사람을 잃어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나는 내 자존감이 바닥이 나 있고 나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들을 오랫동안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 이게 더 드러날 뿐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원래는 자존감도 만빵이고 너무 인간관계도 좋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처럼 다가온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안 하면 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자존감이라는 건 사실은 내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안에서 내 지인들과 내 직장 상사가 역할들을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전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내면을 만든 적이 없다라는 거겠죠. 여태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직장에 나가면 더 이상 취직도 안 될 거고 내 인생은 끝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버텨야 돼 라는 믿음이 생긴 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풀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접근부터 하셔야 돼요. 본인이 복싱을 다니던 수영을 다니던 이것을 한다라고 해서 자존감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한 번 더 눈 감는 것들
감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나란 사람은 누구지?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 나는 왜 나를 믿지 못할까? 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은 이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문님의 몸에 빙의 돼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저를 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문님의 몸에 들어가면 또 다른 식으로 대하겠죠. 왜? 관계라는 건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송해요. 이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중에 서예진 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현 님에게도 뭐 이렇게 말하고 윤호연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그들 몸에 빙의 돼서 들어가면 저는 그런 상황이 안 왔을 거라고 봐요. 당연하죠. 이 여자를 그 전에 잘랐겠죠.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기도 못하는 걸 나한테 시킬 때 저는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 신념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문님이 이 사람의 행동을 적어도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할 때 말하셔야죠. 단둘이 있을 때 저기요, 대표님, 실장님, 대리님 좀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 몰라 꺼져 이럴 수 있죠. 이 사람의 태도적인 거. 저랑 이야기 한 번만 나누시죠.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대표님, 저는 이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마음으로 들어왔고 이것들을 할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누구보다 행복한 마음으로 이 회사에 출근했고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배워가려고 하는데 저를 좀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대표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1대1로 소통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셔야죠. 이렇게 느낌으로 전달했는데도 이 새끼가 계속 기회되고 난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럼 손절하셔야 돼요. 손절. 손절하는데 직장이니까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좋은 태도를 유지하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때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쓰레기구나. 더 이상 기대도 하지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영향도 받지 말고. 근데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왜? 본인의 내면을 훈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내면만 훈련이 되면 사실은 이 사람 같은 사람을 거들떠도 안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관계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시고 그래도 이 새끼가 이상한 짓을 한다? 놓으세요. 얘는 원래 이런 놈, 괴물. 하지만 내가 예의는 지켜야 되니까 예의는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직장은 본인이 아니야. 역대 최고 대표가 내가 아니야. 내 전체가 될 수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이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직장을 왜 다닙니까?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돈 벌려는 가치만 이 안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과 나란 사람이 여기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직장 외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나는 이 직장 안에서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십니까? 그러니까 직장이 잘리면 어떻게, 여기서 무시를 당하면 나란 사람이 무시당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직장은 돈 벌려 다니는 거예요. 그럼 돈만 벌면 돼요. 잘 유지하면서. 이 마음으로 마인드셋을 좀 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위로도 받고 솔루션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크초였습니다. 안녕.